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창원대 교수, 전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에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론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위원회 측은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반대 의견이 거센 만큼 잡음이 좀 예상되죠? 네. 우리 지역의 이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스타필드인데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역의 한 언론사가 그 찬성과 반대의 유보 입장에 대한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스타필드의 그 입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제 그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죠. 찬성이 50%, 그리고 반대가 30%, 네. 유보 입장이 20%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제 이런 입장을 보고 이제 시의회나 문승기 의원이죠. 문승기 의원과 그 입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강력히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향후 이런 어떤 또 다른 그 제2차의 그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그 비율에 대해서 결정이 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 참여단 구성을 하기 위한 1차 표본 추출이 2,700명 정도 했죠. 네. 여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중 청화 추출을 해서 성별이나 지역이나 그다음에 연령별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예.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보면은 부산의 이제 그 급행 간선 버스 노선에서는 그 우리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입장으로 이제 공론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했던 신고리 5호기, 6호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 녹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그 입장과 비슷한 안으로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 단계에서 갈등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불공정과 불복의 어떤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와서 과학적인 방법을 하고 있다지만은 네. 또 다른 그 공론화의 의제의 그 어떤 설정 과정에 대한 또 다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죠. 예. 어쨌든 뭐 편향되지 않은 시민의 비율, 곧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과학적이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지적을 수용하는 자세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2,750명 가지고 1차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영향을 예. 미칠까 봐.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창원일보라는 곳에서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여론을 공표를 했거든요. 50대, 네. 30대, 20이라고. 이미 그렇게 시민들이 꽤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흘렀기 때문에 예. 그걸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단 구성이 중요한데 시민 참여단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토론이나 수기 과정 정보를 확실히 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평가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안 된 상태에 현재 1차 표본 조사 얼마 전에 했어요. 네. 2,750명이 객관적인 정보를 못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왜곡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원자력 발전소 결정할 때도 이 방식을 썼다. 근데 네. 지역에 대형 백화점 하나 들어오는 거하고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는 걸 똑같은 잣대를 대고 룰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수도 많고 이게 전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례, 부산의 BRT하고 서산시의 자원 해수 시설 두 개 이제 케이스가
좀 더 공정한 룰을 수기해서 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서산시의 자원해수시설은 105명을 최종 시민 참여단을 선정을 했는데 네. 처음에 1,004명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물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할 때 갤럽 조사에다 맡기거든요. 1,004명에다 이제 맡겨서 그 중에서 봤더니 찬성이 21%, 반대가 34%, 중립이 43%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 포션을 그대로 쓰겠다는 소리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 중립 의견 낸 이 시민들을 1대1대1 35명씩 포션을 해서 105명을 최종적으로 시민 참여단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예. 이분들에게 사전 학습을 위해서 우편 배달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또 토론회 2번씩 하고 찬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곳을 답사를 직접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를 결정한 거고 부산 그 BRT 간선 급행버스 정책 결정도 네. 150명인데 찬성 50%, 반대 50%, 유보 50% 이분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지역 성별 연령을 정확하게 분포를 시킨 다음에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고 두세 달에 걸쳐서 그 다음에 최종 선정을 하게 했더니 유보에 있던 분들이 결국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 네. 이게 이제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소통협의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그 네. 공론화위원회가 결국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있으면 듣고. 근데 이제 어제 조금 그 원래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한 번 더 밝혔고, 그러니까 이제 문순규 시의원이 이건 정확히 그 조그만 소리라도 들어서 조금의 시시비비 그 여부가 있는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공정한 룰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해도 전적으로 수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네. 하지만 이제 문순규 의원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제가 이게 옆에서 이제 좀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마트에서 했던 교통 영향 평가가 2억 원짜리예요. 네. 근데 당연히 자기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마트에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이제 그걸로 이미 교통 영향 평가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기 상인연합회에서는 그거 불공정하다. 우리가 네. 새로 교통 영향 평가를 받겠다.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2천억을 줬어. 2천만 원을 줬어요. 예.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예. 그게 왜 근데 그 2천만 원을 주고 그 교통영향평가하는 업체를 한 15군데 더 전국을 뒤져서 우리 교통영향평가 객관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가격이 형편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미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역할들을 네.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7일 날 수기 자료집 이런 상권 분석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 것들 이런 것들 자료집을 가지고 시민 참여단을 이제 모은 분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토론회도 하고 서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협의 과정을 거쳐서 10월 2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아직도 이 룰을 가지고 잡음이 나고 있는 형국인 예. 거죠. 예. 정말 어쨌든 뭐 끝까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좀 확보된 상황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억대 대형 국책 사업,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향한 거제 움직임이 뜨거운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국립 난대수목원이 거제에 필요한 이유와 유치 가능성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전국에서 거제와 전남, 완도가 유치 경쟁에 네. 뛰어들었죠. 네. 경상남도에서는 그제시, 전라남도에서 완도군이 이제 국립수목원, 난대수목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 나는 식물과 그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국립수목원으로 지정하는데 여기 이제 유치 경쟁이 그제시와 이제 완도군이 붙었는데 그 예산이 크죠. 이제 국가 예산이 1,000억 원이라는 이제 배정이 되는데. 두 지자체는 뭐 물론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상급 지자체인 전라남도, 경상남도 또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제시에서는 이제 시민의 힘으로 유치하자 이렇게 유치단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도 나서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
뭐 전 시민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유치전의 양상은 서로 이제 지자체가 똑같은 양상인데 앞으로 절차가 이제 8월 초에 이게 심사와 실사를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 산림청 발표가 머지 않은 거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5일이나 6월 경에 이제 최종 현장 실사를 거쳐서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가 수목원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냥 그 관광지 휴양하는 그런 수목원이 아니고 네. 이제 난대 수종 우리가 지금 계속 아열대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연구가 중요해지는데 이 연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난대림 연구센터 그다음에 거기를 종자를 저장해서 그 종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2020년도에 기본 구상을 하면 2011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네. 그 다음 해에 2022년도에 기본 실시 설계해서 절차를 거쳐 꽤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은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는 거 보니까 200억, 300억씩 지원이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한 7, 8곳씩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규모에 비하면 1,000억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활을 걸 정도냐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경상남도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수목원이 유일한 곳이고 좀 네. 전에 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 가치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는 단순한 관광객 유입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종들이 난대로 이렇게 변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생물학적 가치라든지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 말씀처럼 가치가 천문학적인 만큼 전남도도 상당히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뭐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양 이제 시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유치전 양상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 뭐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거제시가 앞장서고 있으면은 당연히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또 도지사도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회, 도의회 모두가 나서고 있죠. 네. 완도군은 이제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아서 우리 거제시와 비슷한 그 유치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은 이제 그 거제에 비해서 10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백나무 등 그 수종이 거제시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종을 갖고 면적도 우리 거제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제 의제를 뭐 반드시 유치를 해서 어떤 100년의 먹거리를 그 완도가 앞장서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제의 장점을 잘 살려야 할 텐데 전남 완도보다 거제가 나은 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좀 전에 거제시 이야기했는데 거제시도 뭐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거제시도 사활을 걸고 있고 도지사 공약상 거제시장의 어떤 역점 사업인데 네. 사실 그 경상남도는 2009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했고 사유지를 다 매입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이미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최근에 대규모 범시민 유치단지 220개 시민단체에서 지지 선언 홍보를 했고 제일 중요한 환경연합에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분위기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전남도에서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총력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거제하고 완도가 이렇게 경합이 붙는 이유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제는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1세대 조경을 이렇게 수목한 최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 대상지 우리가 수목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대상지 300헥타르 대부분이 국유지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가 12km가 깔려 있고 그 임도를 따라서 정상까지 통신, 전기, 인입이 다 매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수목원을 하게 되면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고 네.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빨리 도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뭐 한 3군데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주변에 뭐 외도, 지심도, 네. 학동, 몽돌 해수욕장, 그다음에 해금강 이런 뭐 너무 가깝고 숙박시설인 대명이라든지 하나 네. 리조트하고도 이제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로 보면 그 완도가 인구가 5만인데 거제가 25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자체적인 인구도 절대적으로 이제 그 게임이 안 되지만 음. 지금 부울경 배후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KTX를 유치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1000만 인구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완도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적지고요. 그리고 이제 완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년 이상 된 난데림이라는 이런 식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네. 많은 데다가 이미 조성된 전남 도리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넓히면 된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난대수목은 그 활착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기존 조성한 것이 많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그 수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전체 거제시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수림대나 수종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거제 같은 경우는 완도하고 평균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하지만 네. 완도는 이제 섬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체 구역이 수종이 조금 일정한 수목원을 형성하려고 하는 곳이 그 근처가 수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형국이고 거제는 이렇게 길쭉하게 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대중소 섬들이 그래서 수종들이 훨씬 다양하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주변 관광지와 좀 연계를 한다면 거제 지역 경기에도 좀 네. 영향이 네.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파급 효과가 이제 크겠죠. 근데 그 제시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국 최고의 실업률, 조선 사람의 몰락, 쇠퇴하는 도시, 그다음에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 이런 것들이 그제를 대표하는 어떤 도시의 지금 현 상태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번에 난대 수목원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고용 유발 효과, 그다음에 관광 유발 효과, 경제 견인 효과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 예산의 어떤 1,000억이 이제 유입이 되죠 그제시에.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유발 효과는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은 수천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광도 어떤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치유형과 체류형 관광으로 변하고 있는데 만약 난대성 수목원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제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해양 그 해양 관광 그 인프라 있죠. 거기서 남부 내륙 철도 뭐 여러 가지 청정 해연의 관광 자원하고 접목이 된다면은 네. 수목원은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어떤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된다면은 그제에 엄청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뭐 완도와 경남의 조건들을 좀 따져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완도와 거제 어느 쪽에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국립수목원, 그다음에 뭐 창원시에 있는 수목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연구 역을 수행하는 수목원들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국립수목원 25km밖에 안 되고 네. 다른 것도 또 도시 중심에 있거나 근교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도심 어떤 관광객 어떤 유입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수목원이라는 곳이 약용식물이나 해양생물, 신물질 개발,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신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막 연구진들하고 가까워야 되는 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일자리 파급 효과가 뭐 간접 고용이 2만 명, 그다음에 1, 2조 정도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거제가 완도보다 독보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최종 승리를 위해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저쪽 전라남도 쪽은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좀 다르더라도 성향이 네. 다르더라도. 근데 저희도 지금 힘을 합하고는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여야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예. 자칫하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해안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거제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으로 모처럼 거제가 하나가 된 건 또 다른 성과입니다. 경남 도민과 거제 시민의 염원이 8월 초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